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어제 기세를 아침에 이어가지 못하고 저 NXT 시장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올랐던 거 한 반쯤 토해내고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좀 약세 출발했고요. 일부 이제 유가 오르는 거에 따른 이란의 그 긴장 상태 강화에 따른 수혜주라고 할까? 시장에는 약간 해지 주식이죠. 그런 류들이 좀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라든가 또 방산주들 또 이따가 이제 대부분 NXT 종목이 아니지만 비료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 좀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 관련주 또 특히 이제 방산 관련주 이런 것들은 강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유가가 강세면 또 태양광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또 대체 에너지 관련된 LNG 또 간밤에 그 가스 시설 같은 게 이제 많이 좀 그 피해를 봤기 때문에 LNG 관련주들 쪽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택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거 센 게 LNG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거 쪽이라서 밀리지 않고 센 쪽이고, S-오일 같은 이제 유가 오르는 거에 따른 정제 마진 강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일부 유가주들을 좀 자극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또 역시 아무래도 전쟁 격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LIG 넥스원 4% 정도 상승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유가 올라가니까 또 같이 올라가는 애들이 그 알루미늄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마알루미늄, 이따 남선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기세가 하루 만에 꺾였어요. 네. 자, 오늘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 거 말씀드리자면, 어제는 엔비디아 GTC에다가 그 AMD 수장에 반환 소식까지 있어가지고 반도체 이벤트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어제 무려 하이닉스가 9%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 지수가 5,900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는데, 간밤에 이란 변수가 조금 더 격화되면서 가스전 공습이 있었고, 또 이란에서 이건 못 참는다 그래서 주변국에 대한 또 보복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8시 한 20분 때 확인했을 때는 조금 꺾이긴 했어요, 유가가. 네, 99불 정도 WTI 갔다가 지금 98불, 브렌트유도 지금 사실 높아요. 110까지 갔다가 지금 109불 정도인데 여전히 높고, 지금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원달러가 또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버려가지고 1,506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안 좋고 또 유가, 환율, 삼중고가 한꺼번에 또 밤사이에 닥쳤는데, 마이크론 실적으로 오늘 좀 부비부비 할 수 있겠다. 마이크론 실적이 5시에 아까 공개가 됐는데 너무 잘 나왔죠. 근데 지난번에 엔비디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엔비디아도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사실 주가는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도 똑같습니다. 시간에서 조금 견디는 것 같더니 현재는 4.5%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이번 게 거의 최대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 사실 최대치는 아닐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이제 미래 또 내년 내후년까지 최근에 최태원 회장 얘기대로라고 하면 2030년까지 디램 부족이다 이래갖고 계속 경신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오늘 왜 실적 잘 나오고 나서 4~5% 빠지느냐. 실적에 대한 이제 둔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3배 늘었다 이러는데, 좀 지나면 2배, 1배 반 이런 식으로 늘어나되 배수에서 약간 충격적인,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정도 수치가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 상승이 나오거나 뭐 아닐 수 있다라는 거겠죠. 하여튼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랑 마이크론이 실적 나온 거에 대한 뭐 입장이라고 할까? 그 뒤에 좀 예후라고 할까요? 예,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엄청 잘 나온 거 알겠는데 근데 좀 팔게 뭐 이런 정도.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벌써 한 400분 정도 오셔가지고 자리 채워주고 계신데요. 예. 자, 오늘 아침에는 뭐 어저께, 근데 펄어비스는 무슨 뭐 기대값은 엄청 높다고 2, 3일 전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저는 저거 일회성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26% 정도 하락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뭐 잘못 봤나 싶었는데 그 되게 큰 주식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 하한가 출발한 거 보셨어요? 예, 하한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초반 가격이 뭐 몇 주 안 되지만 이러면 이제 그래프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깜깜이로 딱 출발하니까 누가 그걸 하한가로 팔았지? 예, 하한가에 거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다 이제 얻어 걸리는 거죠. 예, 지금 오늘 저가가 34만 7천 원까지 나왔었으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예, 엄청나게 많이 데려갔었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들까지 나오면서 오늘은 일단 이란 이슈가 좀 격화된 부분하고 글쎄 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막상 동결하니까 또 뭐 그거에 굉장히 다시 뭐 동결은 알겠는데 그 뒤에 좀 더 빠진 거 보면 이제 파월이 조금 매파적으로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이 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금리 당분간 못 내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PPI라고 하는 그 물가지수 지표가 또 오르다 보니까 이건 이란전 이전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관련해서 이란전 전부터 뭐 경기 침체는 오고 또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지표들이 나왔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다우가 한 7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원래 요새도 내릴 때 보면 마이너스 한 900 막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종가로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우가 750포인트 빠졌다라는 이 지표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예. 2024년도 그 겨울 무렵에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최대 낙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뭐 기억해보면 뭐 마이너스 한 7, 800 이렇게 빠진 적은 그러니까 장중엔 있었는데 최근에 예. 그래도 마이너스 한 3, 400 이렇게 돌려놓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 3대 지수가 전부 다 그냥 저점이 제일 끝나는 점에 가깝게 어떤 반등도 없이 그냥 예, 제일 그냥 하루 종일 빠졌다. 그냥 아침부터 쭉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시장이 저는 물론 우리 시장은 어저께 텐션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출발을 될 가능성도 있거나 아니면 출발은 뭐 지금 야간 선물이 3.6% 정도면은 거의 한 마이너스 200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4%급 정도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200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100 정도에서 한 150 사이 요 정도쯤 출발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은 알겠는데 뭐 금리 동결이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파월 임기 동안에는 금리 안 내린다 이런 생각도 이미 뭐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다지 놀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란에 관련된 가스전 폭발하든 이런 것들 관련돼서 분명히 뭐 유가라든가 방산주 자극은 하겠지만 그게 이제 3월 뭐 3일이나 4일쯤 있었던
마이너스 450 나오고 뭐 코스닥이 15%좀 빠지고 이런 정도까지의 그 헤비한 조정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라갈 때 조금 현금 만들고 내려갈 때 또 용기 내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 같은 날은 사실 따져보면 개인들께서 3조 넘게 팔았는데 오늘 장을 뭐 개인들이 다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그 수급적인 승리 아닌가요? 어저께 잘 팔았다고 하면 오늘 또 뭔가 박앤세일 할 때 주워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기에도 좋고, 이미 뭐 NXT에서 최소한 어제 종가 대비해서 3-4%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어저께 잘 파신 게 있으면 오늘 뭐 진짜 줍줍하기 너무 좋은 날이죠. 제가 아침에 보건데 과연 어제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많이 산 걸로 나오는데, 아니 그놈들이 결국은 오늘 같은 날 사느냐가 문제예요. 예, 되게 멍청한 것들이 오르는 날은 딥다 사고 내리는 날은 딥다 팔아야 되는 그런 좀 체질적인 대응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구조만 보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날, 이렇게 보통 수급이 만들어지기 십상인데 그 반전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저께 그 비싸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도 열심히 들어왔던 외국인 기관이 하루 사이에 연준에 뭐 동결 가지고 놀랬을 것도 아니고 이란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제 생각에는 뭐 글쎄요, 뭐 오늘 심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진짜 놀랬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게 뉴스가 더 얼마나 놀랍고 새롭고 큰 거냐, 그리고 이란 전쟁은 장기전이 될까는 뭐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하락 조정의 마무리 패닉 셀링은 안 나왔다고 보는 거고, 오늘 내일 어제 작성하면서 만든 거죠. 내일 하락 시작하면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뭐 주식 100%면 반전이 나오기를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고, 어저께 잘 팔아놔서 현금 비중 뭐 20이든 30이든 50이든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이쿠야 오늘 웬일이냐, 또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러면서 줍줍하시기 아주 좋은 날이고, 예. 외국인들이 오르는 추세 사는 건 맞는데 미친놈들이 내려가는 날 파니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죠. 예. 그리고 요새 며칠을 보면 사는 날, 그러니까 오르는 날 사는 것보다는 내리는 날 파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게 꼭 오른다고 상방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많이 팔았다는 게 지금 중요하죠. 예. 사는 날 찔끔 사고 파는 날 왕창 팔고, 지난주에도 그랬죠. 한 1조 정도 산 다음 날인가 2조 넘게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뭐지? 예. 매매는 진짜 더럽게 못하는 게 외국인들인데, 월별 수익률 이렇게 종목별로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외국인들이 수매에서 많이 한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종목 수익률이 되게 안 좋고 뭐 그렇게만 평가가 되더라고요. 이 각계전투 상황으로 보면 개인들께서 훨씬 매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다라고 뭐 한 달치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또 개인들의 추정 매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수익률이 그냥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잘 나온다.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되게 바보같이 매매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개별단에 가서는 또 종목 수익률은 다르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자 하이닉스가 글쎄요 4% 이제 지금 근데 마이크론 실적만 보면 이제 너무 잘 나올 건 뻔히 알잖아요. 저 3등 업체가 저 정도로 뭐 손익이 나오고 매출단이 뭐 전년 대비해서 3배가 늘었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개수가 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단가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지금 어차피 뽑아낼 수 있는 개수는 한정돼 있고 거의 다 뭐 솔드아웃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수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더 많이 팔렸다라는 개념으로 매출이 늘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ASP라고 하는 이제 객단가가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같은 디램인데 1년 전에 보다 지금 뭐 7배, 10배 올랐다? 그것들이 어쨌든 분기별로 차차 적용되면서 똑같이 뭐 10,000개를 팔아도 가격이 3배, 4배 올랐어요. 그럼 매출이 3배, 4배 올라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캐파를 더 늘리고 있는 건 뭐 1년이나 한 2년 내로 증설의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수율이 좀 좋아지는 거 하나가 있겠고 가동률을 좀 높이는 부분이 하나 있겠는데 절대적으로 매출에 있어서 어떤 뭐 개수 단위가 1년 전보다 2~3배 늘었다 보기는 어렵겠죠. 그냥 단가가 너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긴장하실 건 없다고 봐요. 그냥 뭐 아침에 출발은 어쩔 수 없는데 뭐 강력한 매수 뭐 에너지라든가 또 최근에 사실 한 2주 반 등락에서 보셨듯이 뭐 엄청나게 빠져봐야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란 이슈가 뭐 정말 갈 때까지 가서 뭐 진짜 어떻게 뭐 미국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쯤까지는 사실 소강 상태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륙이 가능한 뭐 강습함이 주말쯤 돼야 이제 이란은 근처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주말 끼고 또 지상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면 진짜 길어지고 또 미국의 피해도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미사일로다가 비행기로 갖다 가서 계속 때리는 거야 어느 정도 뭐 이란 쪽에서 미사일 날리는 거에 대한 피해밖에 없겠지만 직접 뒤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트럼프나 또 강성 전쟁론자들한테는 또 확전에 대한 또 피를 보면 또 사람들 흥분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들로 뭐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데 원래대로 치면 뭐 주변국이나 EU나 이런 데서 다 좀 뜯어 말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는 불길이 좀 잡히는 단계이긴 했는데 뭐 이게 불 갖고 얘기 드리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불을 어쨌든 꺼야 되고 뭐 진화를 시키는 게 이제 휴전이나 종전의 단계라고 보면 또 뜻하지 않은 데서 불길이 좀 왜 우리 산불 같은 경우도 잡히긴 잡히잖아요. 그게 금방 잡히냐 며칠 가냐의 문제죠. 산불도. 근데 잡은 거 갔다가도 또 잔불이 살아났습니다. 뭐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는 것처럼 뭐 제가 봐선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엄청난 이렇게 놀랄 법한 충격의 절정은 지났다고 보는 거고 오늘 가스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제 생각에 이제 잔불이 살아났다 정도로 봐야겠죠. 큰 불은 물론 지금 어떤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선 공중전 뭐 관련해서는 초반에 하도 쏟아볼 수 있는 건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그리고 또 주변국들이나 뭐 동맹국들 지금 반응이 다들 시큰둥하니까요. 트럼프는 지금 하루 단위로 계속 심경 변화가 엄청납니다. 어제 아침에는 뭐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때려놔서 또 이러더니 간밤에는 또 도와줘야 된다 내지는 거의 뭐 명령조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르무즈에 관련해서 뭐 석유를 이송하는 필요한 나라들은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항모도 되게 웃겨요. 지금 2대가 가 있는데 하나는 자체적으로 최근에 불이 나가지고 그리스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폭격받은 게 아니고 그냥 배에서 불이 나가지고 침상이 한 100개가 타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몇백 명이 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리스로 고치러 간대요. 그래서 2대 중에 한 대는 떠난 것 같고 그 대신 한 대가 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아주 가십 기사로 이번에 그 하메네이 차남 같은 경우 또 인신공격 엄청 받고 있죠. 뭐 동성애자다 이래가지고
은근히 또 흘리면서 그건 이제 그 아랍권에서는 굉장히 큰 중죄라고 해가지고 사람 이제 뭐 이미지 깎아먹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그런 좀 선전전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종전이 돼도 가스전이나 유전 같은데 피해가 많아서 이게 정상 범위로 뭐 캐내고 나르려면 한 2달, 석 달은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제 추가 피해들이 나오고 이게 좀 이란이 뭐 미군 기지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에 약간 미국 도와주는 나라들의 정유나 가스전 이런 데를 좀 때리고 앉았고 이런 것들이 크죠. 예. 뭐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데 지금 뭐 많이 좀 때리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간밤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날릴 수 있는 그런 좀 뭐 큰 미사일 같은 것들은 많이 소진이 돼서 글로 못 날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짧은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로 공격할 수 있는 이웃 나라들, 이란을 감싸고 있는 그런 데다가 오히려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공항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민간 시설 같은 데로 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미국 대사관도 얼마 전에 공격도 받았고 이렇습니다만, 아니 그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비정규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시세 나오는 거 좀 볼까요? 50분 됐으니까 예상치도 나올 텐데, 야간 선물 생각해 보면 뭐 마이너스 한 200 정도 좀 나와야지 수치가 얼추 맞는데, 그것보단 조금 덜 빠지는, 덜 움직이는 거죠. 지금 130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6, 7%급이다 이러면 한 200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한 4% 정도라고 하면 지금 뭐 마이크론 하락하는 이제 시간의 정도 가격 정도. 근데 사실 그거는 걔가 실적 발표하고 세론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4월 초에 4월 말에 발표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마이크론을 훨씬 뛰어넘을 거 아니겠어요? 마이크론이 저 3등 업체가 저 정도야? 이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마이크론이 현재 시간에서 빠지더라도 아이러니하게도 괜찮은 거 아니야? 실적 정말 좋은데 저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어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네, 지금 뭐 오늘 사실 걱정이 많이 되지요. 흐름들도 약할 것이 뻔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뭐 마이너스 200까지는 모르겠고 한 150 정도 내외, 이 정도쯤에서 일단 출발하는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이긴 하죠. 이 정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야간 선물 그대로만 보면 마이너스 200 정도도 가능한데, 물론 뭐 그러니까 출발이 이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금리 동결 이슈보다는 미국의 인플레 우려라는 부분하고 또 뭐 이란 쪽에 이제 격화된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장이 별로인 거가 맞는데, 한쪽에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오늘 밀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적이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나 좋을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마이크론이 딱 보여준 게 엄청나게 좋았네,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근거죠. 이게 작년에 40조 벌던 회사들이 올해 최소 100조, 뭐 150조, 심한 데서는 뭐 200조 불러대고 뭐 이러는데, 진짜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코. 네, 일단 뭐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갈수록 오늘 그 출발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진하게 일단 발표는 나오고 있는데, 출발하고 진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샀던 거에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진짜 와 이거 약한데 여기다 대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팔어. 그럼 어제 산 놈들은 도대체 뭐냐? 어제 산 놈들은 오늘도 사야 맞겠죠. 어제 산 놈들은 오늘 더 싸졌는데 안 사면 이상한 놈들이잖아요. 이거는 사는 게 정석인데 진짜 그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들이 오히려, 근데 개인들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보나마나 사자예요. 아침에 이게 웬일이냐, 밀렸어, 오케이 땡큐. 전 개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사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비츠로셀은 어제 상쳤다가 많이 밀렸는데 오늘 또 웬만큼 복구가 됐어요. LIG 넥스원, 뭐 천공투, 또 알루미늄, 삼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알루미늄도 이제 중동에서 뭐가 잘 그 유통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강합니다. 근데 안암전자가 점상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대단히 희한하네요. 자, 아침에는 뭐 유가주, 방산주, 비료, 사료, 뭐 식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셀 거라고 보이고, 근데 어저께 미국에서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실리콘 포토닉스, 그 엔비디아가 투자 들어간 그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어제 원래 장 초반에는 막 10몇 프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장이 하도 빠지니까 한 7% 정도로 오르고 끝나긴 했는데 뭐 그런 정도의 또 슛이 있었어요. 자, 일단 출발은 뭐 부진하게 일단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네. 네, 저는 오늘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잘 사냐의 관점이에요. 뭐 유가주, 방산주에 붙어가지고 요거 끝까지 가보자 이런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비유가주, 비방산주들이 얼마나 아침에 잘 견디고 반등이 나오겠느냐의 관점으로 전 보고 싶거든요. 일단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뭐 출발이야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겨내기를 좀 기대하면서, 어이쿠야, 어저께, 많이 샀던 이 녀석은 또 오늘 완전히 또 폭발해 버렸네.
네, 지수가 뭐 한 160 요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뒤에 강세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종목이 뭐 비료 사료도 제법 센 편이죠. 지금 미래생명자원, 뭐 남해화학 이런 것들 강세고, 네, 뭐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들이야 거의 다 10%인데, 그 와중에 NC에는 뭐예요? 이게 동전주라 그런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동전주들이나 이런 애들 좀 상대적으로 이런 날은 좀 그런 날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저께 미국에 상장한 드론주가 하나 500% 올랐는데 간밤에 50%또 올랐거든요. 그래갖고 이 주식 굉장히 셉니다. 지금 어저께 거의 셌던 에이럭스 같은 거 오늘도 세고 강세 출발하고 있어요. 네. 자, 처음에 봅시다. 지금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약간 팔고 있고요. 뭐 심하게 팔진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 쪽으로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 와중이고 이거 안 보여. 마이크론이 시간에 올라요? 아까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약간 좀 낙폭은 줄었네요. 한 5%까지 내려가다가 3%대로 좀 줄긴 했는데 저는 마이크론이 오늘 세론 가처럼 방향성이 나와서 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삼성자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 국면으로 좀 낙폭을 좁히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어저께 제가 버티면서 좀 갔던 그 종목 오늘 역시 동전주 동전주의 기환이고 오늘 하나 올라가는 거 제대로 있네요. 동전주 중에 가장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동전주 중에 가장 그 동전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나름대로 상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외국인들이 초반에 뭐 1000억 팔고 있지만 또 코스닥은 나름대로 사자가 들어오는데 사실 되게 멍청하죠. 어저께 오를 때 왕창 사고 오늘은 팔고 웬 또라이냐 싶은데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사셔야 된다 진짜. 잘 사야 되는 날이고 얼마나 싸게 잘 사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낙폭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낙폭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좀 삼성자 하이닉스는 뭐 미미하지만 어쨌든 4%대에서 3%대로 저가사자가 좀 들어오니까 낙폭이 좀 줄어들겠죠. 오늘 같은 날은 뭐 방산주, 유가주 뭐 살 거 없나 이러시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종목들 어저께 매우 좋았는데 오늘 눌림목이 나와서 개별적인 악재 없는데 3%에서 4%, 뭐 이 정도쯤 빠진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줍줍해보는 날로 삼으시는 게 딱 맞죠. 제가 봐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2, 3주 정도의 궤적이 그렇잖아요. 아유, 뭐 엄청나게 빠져서 괴로웠어 이런 거 알겠는데 결국은 2, 3주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올라왔고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물론 뭐 제 계좌가 다 올라왔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포지션을 좀 잡았다든지 바닥에서 많이 회복이 됐다든지 이러고 계실 확률들이 높잖아요. 예. 와, 똘똘이 하나 때문에 그래도 괜찮네. 계좌가 안 깨지고 있다라는 게 어디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명 같은 거 좀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다가 왜 자꾸 종목명을 얘기를 하지? 참, 그거 자행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행이를 막 스스로 하고 계세요.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딴 거는 몰라도 저 뭐야 뭐지? 드론 쪽은 되게 세네요. 베셀이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20% 올랐고, 에이럭스 같은 것도 뭐 두 자릿수. 원전주 이런 것들 마이너스 좀 오늘 나왔으면 사봄직하죠. 원전주는 지금 어차피 뭐 한미 그 투자 관련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협상을 하고 있는 쪽으로 보이니까 오늘 뭐 흥구석유 13% 올랐다고 저런 거에 막 주목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애들이 많이 밀렸네 이런 거에 좀 주목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러셔라 제발. 메지오는 이틀 급락 이후에 오늘은 12% 올랐네. 대우건설 아침에 지금 잠깐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확 돌았어요. 아침에 LG노텍 같은 거 샀으면 좋았겠다. 아침에 좀 마이너스가 났을 텐데 지금은 뭐 빵 프로대 정도로 좁혀졌는데 제가 봐선 조금만 탄력 받으면 지수는 빠른 속도로 좀 좁혀들 것 같거든요. 반등 폭이. 시장이 어제 그 탄력을 아마 잊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어떻게 됐네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갈길 가자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 3주 정도의 흐름을 보아하니 너무 긴장 탈 거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외국인의 팔자는 뭐 10분 만에 한 1800억 정도 나왔고 선물도 약간 때리는데 뭐 일단 속도는 좀 있긴 있어요. 안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웃기죠. 어저께 한 7, 8천억이가 산 놈들이 오늘은 지수 빠졌다며 또 때리고 왔어. 거기다가 지수 빠진 거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웃기고 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그 대체에너지 쪽도 차라리 낫고요. 저는 유가주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전이나 태양광주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사보시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개별적인 악재 없는데 빠졌어요. 예, 오늘 기회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아침에 원래 SNOG 사보고 싶었는데 아유 살려고 했더니 이게 덩치가 400억밖에 안 돼가지고 예, 못 샀는데 예, 너무 작아서 이걸 뭐 사는 걸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오히려 대한광통신이나 어제 미국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광통신 계열이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예, 뭐 VM도 예,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돌았고 그 LG 이노텍도 아침에 좀 약했었는데 확실히 예,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요새 좋은데 얘도 마이너스 출발했겠죠. 근데 의외로 또 플러스로 돌았어요. 지금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주식 그 지수 자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뭐 크게 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낙폭은 약간 대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양봉이죠. 지금 양봉. 예. 오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녀석 오늘 동전주 대장주 예. 어제 간밤에 보니까 그 동전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당장 그렇게 아니죠. 지금 안암전자가 상한가인데 이게 뭐 삼성 이슈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상한가. 그리고 여기 동전주들 보면은 크레오 뭐 SIB라고 하는 애도 20% 올랐고 동전주들 중에 이제 1,000원 넘겨야지 뭐 이럴 만한 그런 이제 성격에 있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좀 상대적으로 예, 강한 면들이 좀 있다. 오늘 장이 좀 꾸리꾸리하니까 확실히 동전주가 좀 센 것 같아요. 예. 근데 펄어비스는 뭘 발표를 했길래 도대체 28%에서 변화가 없죠. 예, 그냥 계속 약한데? 뭐 저렇게 계속 약해. 예. 꽤 약한데? 예. 외국인들이 코스닥 조금 사는 것 같다가 예, 파는 걸로 바뀌었네요. 약간 그 매수 금액이 줄었네요. 화학. 예, 많이 줄었네. 자, 원전 쪽은 딴 거 몰라도 저 오르비텍 10% 올랐고요. 예, 대우건설, 우리기술, 예, 원전주, 태양광주 이런 것들은 뭐 유가 오른 거에 대한 대체 개념이기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에너지 믹스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접근한다라는 거에도 좀 부합이 되고 네. 오늘 같이 아침에 좀 꿀렁대던 날 뭔가 매매하기는 그런 쪽이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원전주 같은 거 움직임이 아침에 뭐 별로였지만 꽤 올라가는 거고 아까 저 LG노텍 말씀드린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좀 앞서가는 네, 마이너스 아침에 출발은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2% 정도 상승으로 예,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것도 오늘 그 리포트 보면은 되게 저평가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6% 상승. 아침에 출발은 아마 이 녀석은 또 NXT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이 분명히 좀 약했을 텐데 그걸 딛고서 지금 6%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위아래 따져보면 상당하게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들고 예. 자 지수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평점이요? 아니면 엊그저께
평점이 얼마나 테러를 당했길래, 예. 아니, 뭐, 사실, 설레발을 떨어서 나온 그 기사 보면 엄청나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엄청나게 괜찮지가 않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주도 약간 진짜 약간 기술 이전 비슷해가지고 딱 뭔가 냈는데 초반에 그 뭐 사전 예약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와 재밌어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고 아유 재미없어 이러면 이제 폭락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에 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펄어비스는 진짜 무슨 별점이 진짜 그러면 심각하게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진짜 심각하게 없었나 보네. 네, VM 같은 거 잘 올라가네요. 예.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뭐 이것저것 지금 심택이나 이제 대덕전자 같은 거 기판유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것들 몇 가지 있죠. ISC, 뭐 두산테스나 VM 이렇게 TLB 이렇게 강했던 애들도 여전히 강세 기조 좀 이어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끝내줘요. 제가 오늘 밤이 그 야간 방송 유일하게 나가는 날인데 지난주에 목요일날 나가서 대우건설 얘기 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어제 오늘 또 한 번 더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0원 근처에 있던 애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50% 올랐어요. 지금 대우건설 상당히 세게 올랐고 오르비텍도 지금 14% 올라서 우리 기술은 조금 처졌지만 역시 원전주의 그 맥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소부장 쪽에서는 MK전자가 좋네요. 16%. 예, 되게 세게 올랐네. 그리고 뭐 이수나 이수페타나 심택이나 대덕전자 그냥 골고루 뭐 지금 장 생각하면 상당히 고급 레벨로 일단 플러스 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있습니다. 자, 뭐 비료나 이런 것들 좀 처지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물론 뭐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게 아주 긍정적이진 않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안에서 나름대로 선전들 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전하고 그리고 뭐 통신 쪽 그리고 일부 소부장 이런 것들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나오는 게 어디야 정도겠죠. 거기에 또 삼성전자도 이게 3% 후반이냐 3% 초반이냐가 중요한데 곧 2%대로 접어들 것 같은 3%잖아요. 3.1%니까 얘는 3% 후반으로 벌어지기보다는 2.89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호가예요. 진짜 대우건설하고 우리기술, 오르비텍이 오늘 더 훨씬 좋네요. 며칠 전에 한번 확실히 상을 가거나 대형 양봉이 붙었던 이력이 있는 애들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올라가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 기억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한 일주일 안쪽에서 상 내지는 20%쯤 이렇게 올랐던 뭐 그런 것들. 그러네요. 뭐 제가 점수 평점은 잘 모르겠는데 85점 이상 나와야 되는 70점대가 나왔다고.
그러네. 예. 자,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론도 어쨌든 실적은 엄청났지만 그 뒤에 이제 엔비디아랑 약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어요. 세론 비슷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좀 무너진 게 삼성자 하이닉스한테는, 그러니까 양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실적 굉장히 4월 초, 아마 4월 10일께쯤 삼성전자 실적 나올 테죠. 근데 실적 나와서 진짜 끝내준다라는 얘기와 함께 삼성에 대해서도 저렇게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죠? 예, 왜냐면 마이크론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는 괜찮아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예,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게 그날 그럼 전날까지 세고 뭐 발표되는 날 팔아야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실적 발표일까지 과연 갖고 있는 게 유리하냐, 뭐 놀라운 실적과 함께 상승하는 척하다 빠질 것 같으니까 그때 잘 팔아야지 이럴 거냐, 아니면 저런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모습을 보아하니 무리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따져봐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예. 와, 여기 동전주들 뭐 크레오 S랩도 그렇고, 네,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뭐 오늘 지능 기업, 네, 제가 이거 1,000원 될 주식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제가 어저께 제발 좀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야, 오늘 20% 이상 올라가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이 꾸리꾸리하니까 또 이런 애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또 코스닥 그 무슨 뭐 이부제 대책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코스닥을 결국은 동전주 중에 이제 진짜 안 되는 애들은 빨리 퇴출하고 뭐 살아남는 애들이야 남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뭐 2부제 3부제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예. 반전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동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엄마가 효성중공업이야.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빛을 봅니다. 그래도 네. 어이구야, 상한가네요. 예. 어이구야, 야, 오랜만에 상한가를 다 맛보네. 예. 네, 지금 뭐 동전주들이 오늘 난리예요.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이 상한가 간 거 맞냐? 지금 상한가를 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지금 500만 주가 쌓여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이제 VI가 걸렸는데 상한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자, 근데 장이 또 조금 밀리네요. 예,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들 팔다가 어제 산 놈들은 뭐며, 지금 파는 놈 뭔가 싶은데, 개인들은 사실 이게 뭐 우리들이 일부 속해 있겠지만 사실 어제 3조 넘게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오늘 박인세일 하는 거 3, 4%, 4, 5%막 밀려있는 애들 사시는데 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 되게 잘하고 계신 거죠. 거기다 기관도 팔어. 근데 이거 뭐 기관은 사실 금융투자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또 팔자가 대부분 나온 것이고, 예. 여기가 무슨, 예, 종목 분석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 금방 다 가기도 하고요. 종목 분석을 해라든가 사요 팔아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거 지금 가치 없이 삭제되는 거 보셨죠? 예. 우리 관리자님께서 냉철하게 개별 종목 질문을 하지도 말고 답도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냉정하게 아주 임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그냥 뭐 선뜻 뭔가 얘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개별 종목 질문을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답도 안 하는 걸로, 예. 아 뭐야 상한가 칠 것처럼 그러더니, 예. 잠깐 밀려나. 원래 VI 걸리고 나선 살짝 밀립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VI 걸리면은 살짝 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뽑아주는, 예,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봐서 오늘 분위기상 보면 뭐 상한가 확률은 51%는 된다고 봅니다. 예. 엄청나네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왕중왕전에서 상위 등수를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예. 어저께 잔뜩 갖고 있었던 거를 대거 처분을 했더니, 예, 오늘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예, 확실히 인연이 없습니다. 이 대회랑. 제가 지능 기업을 무려 48,000주나 어저께 보유하고 있다가 4만 줄 깠거든요. 딴 거 사보려고. 예. 답답해가지고, 예, 갖고 있었던 게 좋았는데, 예, 주력 두 종목이 오늘 다 플러스인데, 오늘 같은 날, 예. 등수야 어차피. 근데 아웅다웅 뭐 1등 아닌 바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 그래도 어쨌든 즐겁네요. 뭐 마지막에 피날레 할 수 있는 종목은 좋은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예. 자, 어쨌든 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원전주랑 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5% 올랐네. 예, 신성 ENG 5%. 이게 태양광하고 원전은 그래도 이번 장 지금 뭐 설사 장이 조금 또 밀린다 하더라도, 예,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갑니다. 그리고 예, 태양광 쪽 좋네, 분위기. 예, 진짜 상을 뚫었네요. 예. 네. 이런 날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아유, 이 덕분에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좀, 이거 하필 또 오늘 같은 날일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다른 분들도 고생 꽤나 하시는 날인데, 저 혼자 좋아요 뭐 이러고 앉아 있어봤자, 예, 별로 와닿지도 않으실 테지만, 예, 어쨌든 오늘은 또, 예, 결국 제가 어저께 팔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한쪽에서 팔아야 이게 갑니다. 예. 팔면 날라가가 제가 요새 완전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팔아야 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파니까 둘 다 가네. 예. 이거 뭐 이런 또 웃지 못할 일이, 예. 이런 식으로 살신성인을 하면서 한쪽 계좌를 살리는, 예. 누가 보면 진짜, 예, 감동의 도가니인데 누가 보면 완전, 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예. 자, 어쨌든 회원님들 기준으로 봐서는
네, 제가 50%쯤 이제 그 계좌 수익률을 만들면 다 현금화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44%대였는데 오늘 시장이 좀 약하지만 저 녀석이 승질을 내는 바람에 49.4%가 됐습니다. 50%에 이제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저는 진짜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히려 반전이라서 진짜 계좌 수익률이 50%에 달성이 되면은 전부 다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얘기도 드렸고 49.4까지 도달이 되었는데 보죠. 어디까지 가는지 좀 보고 다른 것들이 좀 반등 나와가지고 기어코 50%를 넘기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또 다 현금 만든다는 게 좀 의미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그렇게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지능기업이 또 한번 무너지려고 열심히, 이 주식수가 워낙 많은 녀석이라 상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전주를 오늘부로 탈피가 됐는데, 야, 이게 돼도 되는 주식이냐에 대해서 뭐 의구심들이 왜 없겠어요. 팔자가 또 열심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들 뭐 기관 개인들만 열심히 사는 거지만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잘 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현금이 있으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제 뭐 200 몇씩 올라가면서 5,900 뚫어서 이제 6,000이 코앞이야라고 했는데 오늘 이런 장을 또 보란 듯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160, 뭐 200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좀 빠지니까 또 어제 왜 올랐나 싶지만, 이러다가 간밤에 뭐 이란 쪽에서 또 다른 버전의 얘기가 나올런지 뭐 알 수가 있나요? 또 다른 얘기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뭐 하루하루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속성이 되게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빠지는 장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빠지면 내일도 빠지는 거냐? 그렇게 생각 안 든다. 오늘 빠지면 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보는 1등 수익률은 엄청 높습니다. 한 70%인가 이래요. 2등 이하가 20%막 이렇고, 저는 지금 최대 그 기간 초반에는 뭐 30%까지 올렸다가 엄청나게 많이 단자릿수로 내려가 가지고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마지막에 좀 반전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야, 이거 지능기업 갖고 있었어야 돼. 그래갖고 내일까지 올랐으면 한번 좀 대단한 거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오늘 너무 수량을 급감을 시켜놔 가지고 재미가 없네요. 수익률은 엄청 났는데, 이 종목 수익률은 지금 27%가 났는데 수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자, 시장은 뭐 외국인들 매도도 계속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큰 장이 좀 쓰지는 않고 있어요. 잠깐 이제 낙폭을 좁힌다 이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만 보고 뭐 미래 삼성자 하이닉스 실적은 정말 대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저가 매수 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거의 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올렸는데 실적은 발표하니까 또 그날 바로 빠지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무너졌어. 몇백만 주가 있었는데.
뭐 나왔다가 뭐 저 몇만 주 되지도 않네요. 예. 붙었다가 떨어졌다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예. 대우건설이 제일 꾸준하네요. 오르비텍하고 예. 그리고 뭐 태양광뿐만 가는 게 아니라 풍력도 가요. 지금 CS 윈드도 한 8% 올라서 예, 좋은 모습이고, 대성에너지 또 S에너지 뭐 이런 것들 강세도 짜박짜박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상해서 야 다시 미끄러지면 어떡하냐, 다시 말아야 되는데 예. 또 안 판 게 또 아쉽나. 예. 있어 볼랍니다. 예. 사실 800원짜리가 1000원 됐다라는 건 이제 동전주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건 맞는데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관점은 이제 오늘 좀 묻혔지만 뭐 AMD랑 삼성하고 대단한 이제 파운드리 협력을 한다든지 또 네이버까지 연결해 가지고 뭐 HBM4를 AMD가 받아서 가속기 만들면 네이버에다 공급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어저께 자본시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거에 화답하듯 예, 이제 코스닥도 2부제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 PBR주 공개해가지고 이제 망신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이란과 그 미국 간에 또 이스라엘 서로 뭐 죽이고 죽는 이런 관계들 계속 좀 예, 좀 과격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 마이크론 관련해서는 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다.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예, 시간에서는 지금 한 5%에서 3% 정도 내외까지 빠지고 있다라는 거. 두산 에너빌이 좀 예, 좀 약하긴 한데 가스터빈 쪽 수준을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빌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자 오늘 드론 산업 미국의 스위머가 폭등하면서 수어머 예, 520% 첫날 상장하고 오른 다음에 간밤에도 80%또 올라가지고 예, 나름 예, 오늘 이틀째 드론 테마. 사실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방산하고도 엮여서 이게 그러니까 그 이란의 드론은 무지 크더만요. 뭐 한 3m짜리 막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이제 그 주변국으로 막 흩어져서 공격을 막 하는데, 그걸 비싼 미사일로 그게 뭐 3천만 원짜리인데 뭐 패트리어트 58억짜리 갖고 막기엔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드론 주식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전선주 뭐 오늘도 나쁘진 않아요. 전력기기 전선 뭐 AI가 지탱되는 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런 관점들 유지할 수밖에 없고, 뭐 오늘 뭐 시장이 약하니까 별로 반영이 안 되겠으나 예, 뭐 이런 이제 액티브 ETF의 주력 종목들이 그래도 갈 때 보면 앞장선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전 안에서도 예, 뭐 오르비텍은 15% 올랐고, 우리 기술은 뭐 최근에 사실 흐름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 조금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는 애가 있고 예, 덜 가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또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상까진 좋았는데 이 상에서 10%나 밀렸어? 아우 이런 상에 안 판 걸 또 후회하게 만드는 예. 1000원은 계속 들락달락 하겠죠. 예. 왜냐면 동전주가 안 돼야 되니까. 예. 아 오늘 상에 잽싸게 줬어야 되나? 예. 살짝 아쉽네. 네 어쨌든 뭐 한번 갔으니까 또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예. 여유있게 좀 쳐다보도록 합니다. 예. 자, 네, 오늘 시장이 뭐 외국인 기관이 이제 특히 코스닥은 팔다가 외국인이 다시 그러니까 사다가 파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예, 정신없이 됐어요. 예. 요즘
주가라고 하는 거 보면은 막 안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오늘은 당연히 개인들만 열심히 사는 수급에서야 뭐 지수가 구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얼마나 싸게 잘 사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따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잘 사야지 그 다음날 올랐을 때 또 파시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한 날인 게 맞죠. 아이고, 대우건설 같은 거는 뭐 오늘 잘 샀으면 진짜 아침 뭐 10% 이상 나왔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어저께 탄력이 있었던 애들 중엔 지금 플러스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잘 잡은 것들이 지금 지수는 거의 정체지만 어제 셌던 탄력이 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꽤나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야, 이거 WCP는 3일째 나름대로 급등이네요. 그리고 엊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Y바이오 꾸준하게 그래도 나갑니다. 갈 길을 가요. 5만원까지의 가능성. 참, 이게 작년 여름에 제가 굿모닝 작전 할 때도 참, 작년에 그 10,000원 정도 할 때 5만원 갑니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거 결국은 36,000원까지 가격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진짜 안 보는 새 엄청 급등을 해가지고 크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10,000원에서 한 22,000~23,000원대 그 정도에서 매매를 끝냈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말이죠.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지난주에 야간 방송 때 추천드리면서 설명했던 뭐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다 이제 TV에 공개된 거니까 빅패스 일단 손실 떨어서 일단 재무제표가 깨끗해졌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원전 경험, 뭐 현대건설하고 거의 쌍벽으로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수주가 18조인가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18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또 중동 재건. 중동 지금 많이 피해봤는데 결국 재건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빠르면 빨랐지 느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동 하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닙니까? 어디 가서 비빈다고 봤을 때 진짜 중동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뭐 저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아건설 통해 가지고 사우디 가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오신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중동붐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진짜 뭐 유구한 그 어떤 시설 뭐 기간 동안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중동에서 그 뭐 만들어 놓은 그런 뭐랄까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우, 아까 49.7까지 올라가가지고 야, 좀 있으면은 다 팔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한가 무너지고 또 관련주들 약세로 좀 돌고 이러니까 금방 내려왔네. 겸손해야 돼 사람은. 나대면 안 돼 역시. 자, 어느덧 또 45분까지 제가 시간 또 잘 안 보고 있다가 얘기 막 연락에 하다가 10시 됐네요 이러고서 끝나는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오늘은 좀 시계를 열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잘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지금 뭐 방산주나 유가주가 엄청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비료주가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지수가
또 그렇다고 좀 정체를 보이니까, 물론 뭐 일부 그 재생에너지 쪽,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 상대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맞는데, 다 좀 어정쩡하네요. 예. 어느 쪽으로 이거야 이렇게 확실히 있는 거라기보다는. 예. 저거는 뭐 상담이란 개념보다도 지난주에 공개적으로 야간 방송 나와서 대우건설 추천드리면서 이유로다가 붙였던 거 지금 기억나는 대로 올려놓은 거니까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제가 그냥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야간 방송 때 뭐 넥스트 신의 한수 이래가지고 아유 저런 거 편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주일 사이에 50% 올랐는데. 예. 자, 그런 생각이 또 미치면서 뭐 한 거냐 싶습니다. 네. 자, 예, 시장이 안 빠져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좀 뭐 어제를 재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데 외국인들 팔자는 참 매섭다. 어저께 산 거를 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팔았는데, 예. 개인들은 뭐 지금 줍줍하고 있는 거고. 야, 참. 예, 우리 뭐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오셔서 들을 일은 없으니까 그냥 계속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인들 으쌰으쌰 잘하고 계시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열리는 거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뭐 오늘 솔직히 그냥 올라야 된다라는 천수답, 예, 뭐 변형사질 때 다른 어떤 뭐 그런 물과 관련된 관리 시설이 없다고 하면 하늘에서 비 내려야지 됩니다. 이런 거 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그런 것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뭐 10이든 20이든 현금을 계속 가져가고 올라오면 만들어 놓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또 열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어떻게든 저는 뭐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기보단 파는 날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 오늘은 사는 날이에요. 예. 사는 날입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지. 개인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어이쿠야. 그렇지. 오늘 같은 날은 동전주 아니면 신규주. 예, 약간 이제 깔끔한 애들, 신용 별로 없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낫겠네요. 확실히. 예. 자, 지수는 5,700대 뭐에는 아직 좀 여유 있게, 예,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이 와중에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울긋불긋합니다. 그래도 인테플럭스가 오늘은 앞장서고 있네. 거래량은 뭐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지만, 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네, 뭐 약간 상대적인 개념인데, 하여튼 뭐 유가주나 방산주, 뭐 비료주나 사료주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예, 장이 빠진다고 하여 뭐 2주 전이었으면 막 올라갔겠죠. 근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긴 하지만 뭔가 약간 이제 뭐 한 발 뺄 생각하고 올라간다고 할까? 예.
지수는 한 170에서 코스닥은 한 20 정도 수준에서 일단 근데 뭐 외국인들 매도가 꾸준하게 계속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팝니다. 벌써 뭐 양쪽 합치면 거의 1조 가까이 팔자가 나오는데 어제 샀다고 하는 거 지금 뭐 바로 다 팔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버티는 게 그 가격이에요. 20만원,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미지가 딱 이렇게 굳혀져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20만원까지 도달됐다, 100만원까지 왔다. 이게 이제 그 마지노 선처럼. 예. 야, 이게 지금 코스피 그 시가총액 상위군 중에는 삼성 에피스만 하나 플러스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느껴지는 건 그냥 골고루 좀씩 빠진다죠. 뭐 어느 하나가 이렇게 모나게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나게 올라갔잖아요. 이거야 이러고서.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뭐 시장이 조정받고 있지만 솔직히 개별 악재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유가가 저렇게 올라서 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는 알겠는데 뭐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뭐 망가졌다든지 뭐 이런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어택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나라 무슨 뭐 시설이 뭐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이슈랑은 또 좀 차별화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죠. 진짜 재미가 없는지 하는지는 좀 해봐야지 아는데 진짜 진짜 재미없는 거 맞나요? 펄어비스 게임이 진짜로? 얼마나 재미없으면 이게 지금 그냥 재미가 없단 말이죠. 7년이나 준비했는데 재미가 없어? 78점? 2천억 투자했는데 역시 거의 뭐 임상 결과가 이제 뭐 2천억이나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아니, 지금 28%가 빠졌다는 거는, 30% 가까이 빠진 거니까. 2천억 투자해가지고 게임 만들었는데 시가총액이 하루에 한 8천억이 날라간 거네요. 예, 지금. 평점을 글쎄, 이게 평점을 다 믿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예. 네. 자, 그 다음에 몰려주신 게 없네. 예, 오늘은 지금 시간이 58분 정도 되었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좀 편한 장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흐름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우려라든가 유가로 인한 인플레, 연준에서도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겠죠. 이런 것들 효과, 또 마이크론 실적은 정말 잘 나왔지만 세론에 가까운 또 시간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결코 지금 편한 장세는 아닙니다. 예, 편한 장세는 아닌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하루하루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인정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의 하락이 내일로 이어진다 이런 개념도 아니라서, 어쨌든 개인들의 저는 매수, 어저께 잘 파지고 오늘 잘 사시는 이 행동 자체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건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오늘 어떻게든 잘 사는 쪽으로 접근하십사,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10시가 임박해서 인사드리고 마감해야 되겠네요. 자, 내일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뵙죠. 오늘 또 오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